오후 2시 정각,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앞에서 김하성 씨가 시계를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오늘을 위해 며칠 전부터 정장을 맞춰 입고 구두까지 새로 장만했죠. 옆에 서 있는 아내 순희 씨 역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는 있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딸 지영이가 약혼자 민수와 함께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29살의 지영이는 오늘 상견례를 위해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헤어샵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차분한 색상의 원피스를 골라 입었죠. 아버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하성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교통이 복잡할 수도 있고 말이야.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2시 30분, 3시. 예약 시간보다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식당 직원들이 몇 번씩 와서 입장 여부를 물어봤지만 김하성 씨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순희 씨가 남편의 팔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어요. 여보, 연락이라도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수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문자 드려볼게요. 그때였어요. 식당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2대가 연달아 도착했고 그 안에서 4~5명의 사람들이 내렸죠. 민수의 부모님과 친척들이었습니다. 민수 아버지인 박 회장은 70대 초반의 당당한 체격의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 역시 명품 한복에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내린 사람들도 모두 화려한 차림새였죠. 김하성 씨 가족은 그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 일행은 천천히 걸어오면서도 그 어떤 사과의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수 어머니가 시계를 보며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성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네. 박 회장이 간단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오늘 교통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 말에 김하성 씨는 괜찮다며 웃으려 했지만 순희 씨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1시간이나 늦었으면서도 형식적인 변명 한마디로 끝내려는 상대방의 태도에 당황스러워했죠. 지영이도 아버지 옆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첫 만남이 이렇게 시작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럼 들어가시죠. 민수가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정식집의 가장 좋은 방으로 안내받은 두 가족. 김하성 씨는 정성스럽게 예약한 이곳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박 회장 가족들은 방 안을 둘러보며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박 회장의 아내인 영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음식이 어떤가요? 우리는 보통 호텔에서 이런 자리를 갖는데. 김하성 씨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여기가 소문이 좋다고 해서. 음식 맛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가요? 영숙 씨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죠. 순희 씨가 분위기를 바꿔보려 애썼습니다. 지영이가 민수 씨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청년이라고. 그런데 영숙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민수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요. 주변에서 소개받고 싶다는 집안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지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많은 후보 중 하나인 양 취급받는 기분이었죠. 아버지 김하성 씨 역시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하성 씨가 미리 주문해둔 정성스러운 한정식이었죠. 하지만 박 회장 가족들은 음식을 보며 또 다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제가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데 박 회장이 갑자기 말했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나요?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아, 그랬나. 박 회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죠. 김하성 씨는 즉시 음식을 바꿔달라고 했지만 영숙 씨가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원래 많이 안 먹거든요. 그 말에 순희 씨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메뉴를 고심해서 정한 것이었는데 마치 정성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저희 가족이 자주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요? 영숙 씨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박 회장이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지영이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지영이가 밝게 대답했어요. 아, 공무원이군요.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죠. 김하성 씨가 딸을 보호하려 했어요. 지영이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서 교사가 됐습니다. 아이들한테 인기도 많고요. 그렇겠네요. 영숙 씨가 시큰둥하게 맞장구 쳤죠. 식사 내내 이런 식이었습니다. 김하성 씨 가족이 무엇을 말해도 상대방은 관심 없다는 듯한 반응만 보였어요. 마치 이 자리 자체가 귀찮다는 식이었죠. 지영이는 젓가락을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 박 회장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것처럼 차분하고 계산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혼례 준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박 회장의 질문에 김하성 씨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이들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요. 영숙 씨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민수는 외아들이라서요. 혼례도 제대로 해야 하고 신혼집도 마련해줘야죠. 김하성 씨와 순희 씨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미 지영이와 민수가 신혼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신혼집은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던데요.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서요? 영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요즘 강남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해요? 박 회장이 찬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수한테 삼성동 쪽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어요. 40평 정도로요. 지영이가 놀라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여자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영숙 씨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김하성 씨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혼례가 어디 남자 쪽만 부담하나요? 여자 쪽에서도 살림살이라든지 예물이라든지. 순희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물론 저희도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영숙 씨가 핸드백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제가 리스트를 좀 적어왔어요. 요즘 일반적인 수준이니까 참고하세요. 그 종이를 받아본 김하성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금액들이 적혀 있었어요. 예물만 해도 몇 천만 원, 혼수 준비 비용까지 합치면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죠. 이게 일반적인 수준인가요? 김하성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강남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박 회장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민수 친구들 결혼할 때도 다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지영이는 그 리스트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1년 연봉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들이었어요. 더구나 부모님께 이런 부담을 지울 수는 없었죠. 민수야.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런 이야기 따로 하면 안 될까? 민수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약혼자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뭘 따로 해요? 영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혼례는 두 집안의 일인데. 김하성 씨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라 조건 협상의 자리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조건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김하성 씨는 그 리스트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30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그였지만 이런 금액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하성 씨가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검토요? 영숙 씨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검토할 일인가요? 딸 결혼시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우세요? 순희 씨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와서. 갑작스럽다고요? 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당연히 나올 얘기 아닌가요? 지영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할까요? 민수도 일어나려 했지만 영숙 씨가 말렸습니다. 민수야, 앉아 있어. 어른들 이야기에 아이들이 나가면 어떻게 해? 지영이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29살인 자신을 아이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마치 소유물처럼 대하는 태도가 견딜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는 아이가 아닙니다. 지영이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영숙 씨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른이라면 현실을 좀 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공무원 월급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김하성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딸을 무시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지영이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김하성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어요. 소중한 일. 박 회장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소중하다고 해서 돈이 따라오나요? 현실은 현실이죠. 순희 씨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검소하게 살면서 딸을 키워왔는데 이렇게 모독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민수가 끼어들려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심해. 영숙 씨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잘못이야? 지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어디 가려고 그래요? 영숙 씨가 비아냥거렸어요. 현실이 부담스러우니까 도망가려는 거예요? 김하성 씨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벌써요? 박 회장이 시계를 봤어요.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은데. 할 이야기요. 순희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분위기는 이미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민수는 어쩔 줄 모르며 지영이와 부모님들 사이에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지영이는 가방을 들며 마지막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는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보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순간 그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식당을 나서는 김하성 씨 가족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영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를 걸으며 오늘 일어난 일들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서도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김하성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준비를 제대로 못했구나. 지영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순희 씨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뭘 잘못했어.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야. 하지만 지영이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민수와의 관계도 그렇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 소파에 앉은 세 사람. 김하성 씨가 오늘 받은 그 리스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 금액이면 우리 집을 팔아도 부족할 것 같은데. 김하성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순희 씨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김하성 씨는 30년간 모은 적금 통장을 떠올렸어요.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영이가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두 분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아빠, 엄마.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 혼자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지영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지영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계속 울리는 벨소리에 김하성 씨가 말했습니다. 받아봐라. 민수 씨가 뭐라고 하는지. 지영이가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어요. 지영아, 오늘 정말 미안해. 부모님이 좀 심했어. 민수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영이는 그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지영이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뭘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야? 오늘 일 말이야. 내 부모님이 저희한테 한 말들. 민수가 잠시 침묵했어요. 부모님도 나름대로 우리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그 대답에 지영이의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부모님 편이었어요. 자신이 당한 모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지영이가 짧게 말했어요. 지영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지영이는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하성 씨와 순희 씨는 딸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를 직감했어요. 오늘의 상견례가 단순히 불쾌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밤이 깊어가는 집 안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틀 후 민수가 지영이네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영이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않자 직접 찾아온 것이었어요. 손에는 지영이가 좋아하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하성 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민수 씨,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영이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영이는 방에서 나오길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지영아, 우리 산책이나 할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어요. 벤치에 앉은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부모님이 너무 심했어. 지영이가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봤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민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내가 얘기해 볼게.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앞으로는 지영이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묻어났어요. 그럼 그날은 괜찮았다는 뜻이야? 민수가 당황했어요. 괜찮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나름대로는 또 부모님 편을 들는구나. 지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편을 든다는 게 아니야. 민수가 답답해했어요. 그냥 이해를 좀 해줘. 부모님 성격이 원래 그래. 이해요? 지영이가 일어섰습니다. 우리 가족을 무시하고 돈으로 모든 걸 따지는 걸 이해하라고. 민수도 일어나며 지영이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지영아,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 이런 일로 헤어질 수는 없어. 사랑, 지영이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날 나를 지켜줬어야지.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는 정말로 그날 지영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지영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내 부모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 민수가 머뭇거렸어요. 좀 심했다고 생각해. 심했다는 게 아니라 틀렸냐고 물어본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부모님의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답이 없네. 지영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영아, 제발.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우리 결혼하면 내가 다 해결할게. 부모님도 설득하고. 해결. 지영이가 되물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야? 그 비싼 예물비, 혼수비,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내 부모님 마음? 민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었거든요. 민수야, 고마웠어. 지영이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지영아, 민수가 불렀지만 지영이는 이미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영이를 본 김하성 씨와 순희 씨는 딸의 결심을 직감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따뜻하게 안아줄 뿐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영이는 민수와의 결혼을 정식으로 취소했어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아까워한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민수가 조건 좋은 남자라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김하성 씨 가족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영이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3명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김하성 씨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날 내가 더 당당했어야 했는데. 지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민수 씨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순희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이가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그런 집안과 평생 살 수는 없잖아. 지영이는 그날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라면 서로를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요.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지영이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예전보다 더 당당해졌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도 한층 자신감 넘쳤습니다. 지영 선생님,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옆반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런가요? 지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좀 더 솔직해진 것 같아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지영이는 부모님과 함께 예전에 자주 가던 찜질방에 갔어요. 김하성 씨가 사우나에서 나오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영이가 정말 잘 컸어. 어려운 결정을 혼자 내리더니. 순희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지금 보니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과는 평생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영이는 찜질방 휴게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연애 소설이 아닌 자기계발서였죠. 요즘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하성 씨가 다가왔어요. 지영아,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지영이가 책을 덮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그날 저를 믿어주셔서 김하성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버지가 딸을 믿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렴.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순희 씨가 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영이 편이야. 지영이는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행복했어요. 비록 결혼은 무산됐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앞으로도 조급해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날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김하성 씨가 딸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그래야지. 급할 것 없어. 좋은 사람은 언젠가 나타날 거야. 저녁 무렵 집에 도착한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예전보다 더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면서 가족의 끈끈함이 더욱 깊어졌거든요. 1년 후 지영이는 교육청에서 우수교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하성 씨와 순희 씨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상 소감에서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부모님 덕분입니다. 김하성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딸이 이렇게 당당하고 멋진 사람으로 자란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시상식이 끝난 후 가족 3명은 특별한 식당에서 축하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년 전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지영아, 정말 축하한다. 김하성 씨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지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그날 아빠가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순희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힘들었지만 잘 이겨냈네. 우리 지영이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지영이는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받고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테니까요. 아빠, 엄마, 지영이가 두 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돈 많은 집안과 결혼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좋아요. 김하성 씨가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지도 그래. 가족이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게 가장 소중한 거야. 그때 지영이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새로 부임한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지영이와 같은 교육 철학을 가진 분이었죠. 누구야? 순희 씨가 물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요. 오늘 축하한다고 문자 주셨어요. 지영이가 밝게 대답했어요. 김하성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지영이 주변에 많네. 그게 바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야. 지영이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결혼에 조급해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행복하면 언젠가 좋은 사람도 나타날 거라고 믿어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지내자. 김하성 씨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순희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야. 그날 밤 지영이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깨달은 것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고 진짜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켜준다는 것. 나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고 행복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영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 기대감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지금 앞으로의 삶이 더욱 기대되었거든요. 김하성 씨와 순희 씨도 딸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들의 딸이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날의 힘든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때로는 힘든 선택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이런 감동적인 드라마 스토리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지영이처럼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항상 가족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